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네, K 박사님의 뉴스. 일단 그 첫 번 말씀드릴 스타팅은 예, 지난 6월 25일에 BBC 뉴스로 나온 기사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최초의 별, 우주 탄생 이후 최초의 별이 언제쯤 만들어졌느냐. 네, 이게 이제 우주론에서는 우주의 새벽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그동안 이제 우주 탄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빅뱅에서 우주 탄생 많이 했나요? 우주 탄생 얘기는 많이 했죠. 우주 탄생 얘기를 우주 많이 탄생 했죠. 얘기를 많이 했죠. 네. 빅뱅에서 시작해서 38만 년 지나서 우주 배경 포사가 나오고 그 이후로는 암흑시 들어갑니다. 빛이 우주에 처음에 쫙 퍼진 빛 그 외에 다른 빛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빛을 내는 게 안 만들어졌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지나서 빛이 그러니까 별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빛이 등장하는 순간, 예, 그걸 이제 우주의 새벽이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언제인가? 이게 천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관심거리예요. 멋있네요. 네. 그러니까 어떤 여명이 박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예, 새로운 빛이 우주에 생기는 순간인 거죠. 제 이론이 하나 있는데 예. 그 수학을 못했다면 시인이 됐을 사람들이 천문학자가 된다 이런 이론이 있거든요. 전혀 근거 없어 보입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런 제목이나 이름 이런 걸 좀 잘 짓는다. 그런 건 물리학자들이나 좀, 이런 분들에 비해서. 근데 그것도 망원경 이름 짓는 거면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러네요. 네, 하여튼 코즈믹 돈이라고 해서 뭐 영어로도 꽤 멋있는 단어인데 네. 그게 대략 2억 년에서 3억 년 사이 정도로 지금은 많이 좁혀졌어요. 옛날에는 10억 년 이내 수준이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네. 지금은 꽤 많이 좁혀졌는데 그걸 좀 더 정확하게 알아내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우주론에서 이론적으로 알아내는 방법은 사실상 없어요. 이거는 관측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최초의 별이 만들어지던 시기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략 135억 년 정도가 되겠죠. 5억 년 전 정도.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를 망원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보는데 그냥 우주 배경 목사처럼 우주에 퍼져 있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실제 그 별을 봐야 되거든요. 만들어진 최초의 별, 그 세대의 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 최초의 은하들을 봅니다. 네. 그건 엄두를 낼 수 있고요. 예, 그거는 가능해요. 대단하네요. 예, 그 은하들을 관측을 해서 이 은하들이 대충 언제 생겼다. 그러면은 최초의 별도 언제쯤 만들어졌을 거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 최신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예, 최근에 나와서 그 가장 멀리 있는 은하 6개를 관측을 했어요. 6개를 관측을 했는데 그 은하가 대략 우주 탄생 대략 5억 5천만 년 이후에 만들어진 은하들이에요. 그게 최초의 은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별보다 더 뒤에요. 그러니까 훨씬 그게 세대로 추정이 됩니다. 저의 이 얇은 지식으로는 그 은하라는 게 별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네. 별이 일단 있어야 은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별이 더 먼저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은하들을 관측을 해서 은하들의 나이를 좀 더 정확하게 추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별은 대략 그보다 얼마 좀 더 전일 거다라고 추정하는 수준으로 한 게 지금 2억 년에서 2억 5천만 년. 아니, 2억 년에서 3억 년 정도 사이. 그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간단한 논문 결과인데 네.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6개 은하들을 관측하기 위해서 어떤 망원경들이 사용됐느냐. 일단 그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알마라는 전파 망원경 그때 블랙홀 관측에도 사용되었던 그 망원경하고 역시 칠레에 있는 VLT 베리 라지 텔레스콥 네. 이름 이런 식으로 짓는데 무슨 시는 무슨 그리고 제미니 사우스 이것도 제미니라는 망원경이 쌍둥이잖아요. 네, 네. 이게 제미니 노스가 있고 제미니 사우스가 있어요. 그럼 양쪽으로. 네, 제미니 노스는 하와이에 있고 제미니 사우스는 칠레에 있습니다. 그 베리 라지 텔레스코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최근에 많이 하는 생각을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무슨 과학 장비나 연구원 이름 같은 거 지을 때 알파벳 약자로 이렇게 이름 뽑아가지고 그렇지만 발음은 뭔가 멋있게 되게 네, 그쵸. 네, 왜 이렇게 많이 지으려고 하잖아요. 네, 뭐 네. 카이 뭐 사로 뭐 네. 이런 식으로 막 하려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약간 굳이 그럴 필요 있느냐. 그쵸. 이것도 따지고 보면 약간 아재 개그를 향한 욕망 아니냐. 그쵸. 그럴 수 이제 있죠. 그런 거는 좀 시대에 지났으니까 그냥 막 아까 그거 필요하다고 하셨으면서. 포기하자라는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그런 느낌으로 그 베릴 라지 텔레스코프처럼 음. 우리도 그냥 그렇게 깔끔하고 화끈하게 그냥 이름 지으면 어떻겠느냐. 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큰 망원경 다시 만든다라고 하면 아주 큰 망원경 네. 약자 따라서 뭐 아큰 아큰망 뭐 이런 네. 식으로 괜찮지 않습니까? 이름을 지을 때 네. 과감하게 한글의 평이한 앞자를 따서 한번 지어보자. 네. 네. 갑자기 제가 그 예전에 국립과천과학관 처음에 개관할 때 네.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네. 아, 국립과천과. 네, 그게 온갖 공모와 심사를 통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이요. 네. 아, 그래. 아하.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것에, 좀 그런 경우 되게 많지 않아요? 네. 그 뭔가 참신한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쓸 수가, 예, 그래요. 일단 국립이고 과학관이면은 뭐 그리고 어쩌겠어요. 어디 있는지 알려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뭐 있으면 다른 좋은 말을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박물관입니까? 미술관입니까? 그러니까요. 과학관이죠. 뭐 이제 뭐 소나무에 막 이름을 되게 많이 의미를 담아가지고 소나무란 말을 들으면 야 이거 네. 헷갈리지 않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지은 이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알마와 아주 큰 아주 큰 망원경. 아, 네. 큰 망. 네, 그리고 제미니 사우스. 네. 네. 그리고 하와이 킹 망원경. 이렇게 거의 우리나라,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 그 6대를 동원해서 관측을 한 거예요. 네. 그것도 70시간 동안 음. 예, 관측을 해서 이제 은하의 나이를 알아내고 대충 제초이별이 이 정도 생겼을 거다라고 추정한 논문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전에는 은하 하나만 가지고 이제 대략 추정을 했어요. 네. 좀 부정확하겠죠? 근데 값은 비슷해요. 네. 예, 대략 그 나이다라는 거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굉장히 큰 망원경으로 어렵게 은하들을 관측을 해서 했던 일을 이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네. 드디어 올해 말에 네. 발사가 된다라고 아직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네. 아. 또 닥쳐서 안 하겠죠, 뭐. 확신. 네. 이게 오해신데 네. 제임스 웹 망원경이 닥쳐서 연기된 게 아니에요. 그런가요? 미리 연기됐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미리미리 네, 연기되고 항상 미리 보냈는데. 연기가 됐습니다. 예. 제가 이 관련해서 무슨 생각을 한 적이 있었냐면 요새 계속 날씨가 우리나라 날씨 같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셨듯이 칠레, 하와이 뭐 이렇게 좀 망원경이 서 있기 좋다고 알려져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데가 이제 평소에 강수량이 적고 뭐 이제 뭐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그런 전통적으로 망원경 세우기 좋다고 하는 사이트들의 네. 그런 장점들이 여전히 유지가 될지 좀 궁금한 가운데 망원경들이 있기 좋은 사이트가 사실은 기후랑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높은 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후라는 게 대륙권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대기권 중에서도 근데 이제 대륙권 거의 가능한 한 최상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에 공기가 없게 만드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높은 데 있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칠레 망원경이나 하와이 망원경들이 다 산꼭대기. 해발 4,000m 이상 정도에 있거든요.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기후가 어떻게 되든지 거기는 추워요. 네. 위에 공기가 얇고. 네. 그래서 그 합쳐서 약간 고민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빨리 올려야 되지 않나 지금 날씨가 뭐, 이렇게 엉망인데.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임스 웹 망원경이 방금 말씀하셨던 올해 말에 발사된다라는 건 이전의 연기의 역사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언제 시작됐냐면은 1996년에 시작됩니다. IMF. 20세기에 시작됐어요. 네. 20세기에 김영삼 대통령. 네네. 네. 차세대 우주망원경 NGST라고 지어졌거든요. 처음에는. 네, 그 이름으로 예산 5억 달러로 시작이 됩니다. 소박하네요. 5억 달러면. 네네. 차세대 우주망원경, 차우망. 아니 망원경이 약자도 자꾸 망할 NGST였어요. NGST. 네, 넥스트 제너레이션 스페이스 텔레스콥. 네. 그때의 발사 목표는 2007년이었습니다. 좋은 망원경 해가지고 좀. 10년 계획을 두고 1996년에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2003년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라고 이름을 바꿨고 2007년에서 발사하기 4년 전에 이미 계획을 바꿉니다. 네.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5배를 늘립니다.
25억 달러로. 오. 네. 그리고 목표를 2011년으로 연기를 합니다. 야, 근데 대단하다. 그렇게 안 되겠다고 하면 보통 때려치우라고 하는 게 약간 기본 흐름 아닙니까? 네. 그런데 네. 안 되겠다고 하니까 그럼 예산을 5배 더 쓰지. 이런 네. 거는 굉장하네요. 2003년에 네. 연기를 해서 2011년으로 연기했는데 불과 1년 만인 2004년에 다시 한번 전체 계획을 재점검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보니까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25억 달러에서 다시 45억 달러로 예산을 드립니다. 와, 2배가 넘는. 진짜 어떻게 2배 그럴 수가 가까이 있지? 되는데. 이건 네. 진짜 위험이네요, 진짜. 위험입니다, 위험. 아니 도대체 그거 우리나라에서 왜 그 빅사이언스 하시는 분들한테 그 네. 피칭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 클래스를 한번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그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 사실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아니 근데 네. 좀 약간 그런 거 있는 거예요. 무슨 프로젝트가 어떻게 가다가 조금 커지려고 하거나 예산이 더 들어가거나 하면은 막 신문 같은 데서 막 큰일 난 것처럼 막 이렇게 막 기사 쓰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그러지 말자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아, 네, 그런 네. 얘기군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2006년에 1년 만에 2011년도로 목표를 했다가 2006년으로 연기를 하면서 다시 발사 목표는 2014년으로 연기를 합니다. 와, 그랬다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되다가 이제 2011년이 되었습니다. 2011년에 의회에서 드디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어서 심각한 예산 초과와 미숙한 운영을 이유로 프로젝트 취소가 의결이 됐습니다. 2011년에. 와, 근데 이만큼 돈을 쏟아놓고도 포기하는 것도 위험입니다, 사실. 그렇죠. 맞아. 돈을 그만큼 쏟아붓지는 않았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예산이 다 네. 실현된 게 아니니까. 네,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학계와 언론의 강력한 반대로 네. 취소 의결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을 뒤집고 네. 예산을 80억 달러로 늘려서 와. 항모 2대. 네, 다시 2018년을 목표로 네. 계획이 다시 수립됩니다. 네. 80억 달러면 거의 10조 아닌가요? 10조. 10조 원. 10조. 네. 와. 소니 대략 그 정도. 그렇죠. 네. 10조 원. 그때 이제 2011년에 2018년을 목표로 세운 거예요. 네, 네. 저도 이제 그때부터 대충 그때부터는 거의 추적을 했어요. 저도. 네. 네, 이제 그때는 연기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이제 2018년 확실히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강의 갈 때마다 2018년 발사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제 2018년이 되니까 네. 2020년으로 연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2020년엔 다 될 줄 알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18년에는 사실은 거의 완성은 됐어요. 실제로. 네. 네, 이제 되지 않을까 했는데 2년을 연기를 합니다. 그쯤에서는 이제 사진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 같은 거 많이 네, 나오고 했잖아요. 나오고 있어요. 네. 곧 발사되지 않을까 네. 기대를 했는데 2020년 5월 이후로 연기가 됩니다. 네. 예, 그리고 2018년 6월에 다시 2021년으로 연기가 됩니다. 2021년 3월로 연기가 됐고 네. 2019년 2월에 네.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하고 네. 예, 대략은 8억 달러 정도 소박하게. 소박하게 잔돈 정도 이렇게. 네. 네. 증액을 하고 2020년 7월에 2021년 10월로 발사가 확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2020년 10월로 발사가 결정이 된 줄 알았는데 얼마 전 6월 1일자 기사에 보니까 네. 11월로 다시 연기가 됐고 네. 어쩌면 12월 말까지 연기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어쨌든 올해 안에 연기되는 단위가 줄었잖아요. 네. 이제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네. 언제 발사하느냐. 그래서 총 예산이 100억 달러로 대충 그렇군요. 5억 달러에서 시작해서 100억 달러면 지금 계속 연기가 되는 중요한 이슈는 뭐예요? 뭘까요? 뭐 사소한 문제일 거예요. 테스트 연기 테스트 코로나 문제도 있고. 저 지난번에 네.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일단 올려놓고 나면 어떻게 다시 고치러 올라가거나 하기가 이게 그래서 이제 어려워서 발사를 하는데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 라그랑주 포인트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블이 인공위성이라면 이건 그렇죠. 인공행성 아닙니까? 인공행성이죠. 그러니까 네. 지구와 나란하게 계속 지구 그림자 속에서 태양주위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와 거의
지구가 같은 것 그게 라그랑주 포인트가 언제나 밤에만 머물고 있는 그런 네,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태양, 지구 요 일직선상에 라그랑주 포인트가 있거든요. 네, 네. 그 중에서 태양 쪽이 있고 태양 반대쪽이 있는데 태양 반대쪽을 라그랑주 L2 지점으로 네. 갑니다. 거리는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달보다 한 4배 정도 4배? 멀어요? 멀어요. 와. 예, 우주선이 가서 고칠 수가 없어요. 네. 낙장 불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월 원래 계획으로는 이제 10월 31일 발사 계획이었는데 네. 발사는 그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발사를 합니다. 그럼 아리안 타고 가나요? 맞습니다. 네. 프랑스령 기아나는 주로 아리안. 네. 예. 그 프랑스령 기아나가 어디 있냐면은 이곳에 어떤 식민 역사요. 프랑스령이지만 네. 남미에 있어요. 네. 남미에 그 브라질하고 베네수엘라 사이에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가깝고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발사를 하는데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이 지름이 6.5m거든요.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대로 펼쳐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접어서 가져간 다음에 네. 올라가서 펼치거든요. 이케아 방식. 대성무 조립. 네, 그래서 이 접을 때 접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문제잖아요. 어떻게 네. 서로 이제 그 충격을 잘 견디면서 잘 접느냐. 그래서 여기에 관여한 분이 종이접기 전문가가 네, 네. 네, 종이접기 전문가가 이 같이 연구를 해서 이 접었고요. 네. 근데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간 중요한 로켓을 자국 로켓이 아니라 프랑스 로켓에 실어서 보내는 이유가 있나요? 자국 로켓이 없었죠. 한참 동안. 미국이. 기업들이 그러니까 스페이스 회사들이 미국은 근데 네. 뭐 델타 뭐 이런 로켓은 있었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런가? 아마 그러니까 규모가 커서 네. 아마 그 델타 로켓이 그렇게 크질 않을 거예요. 네. 아마 가장 큰 규모의 물건을 올리는 게 그때 아마 계약할 때쯤에는 스페이스X가 없었을 거고. 생각을 해보면 네, 아리안 5입니다. 사실은 큰 거를 올리는 거는 우주왕복선이 최고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우주왕복선이 있을 시절에 사실 시작된 임무일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럼, 올리는 거는 별 그렇군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 90년대, 20세기 그 사람들은 네. 야 우리가 달에 사람도 보내봤는데 이 정도 못 올리겠어? 이러면서 시작했을 거고요. 그러네. 그러네요. 올리는 거는 생각 안 하고 만듭니다, 원래. 콜롬비아호 사고 이전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네. 진짜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20세기에는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려운 일들 중에 쉽게 생각한 것들이 있네요. 네. 뭐 우주왕복선이라던가. 그런. 이게 지금 그 거울이 하나로 된 게 아니고 네. 18개 거울 네. 조각으로 이제 모자이크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완벽하게 얼렁이 돼야 됩니다. 와, 그러니까 테스트가 지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네. 미션 달에 몇 배 되는 거리 밖에서 네. 자동으로 싹 온라인 돼가지고 그렇죠. 그걸 망원경으로 쓸 수 있을 품질이 되도록 딱 네. 조립이 돼야 된다는 그것도 거예요. 그게 하나라도 빗나가면 13조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네. 물론 그러니까요. 거울은 이제 다 미세 조정은 되게 돼 있어요. 네. 한번 펼치면 끝은 아니고 네. 이제 움직여서 조절이 가능하도록. 이거 미션명 낙장불입 이런 거 진짜 진짜 이거 뒤집었는데 사쿠라는 다 날아가는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와. 네. L2기 때문에 발사하고 단 한 달간 날아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한 달간 날아가면서 펼치는 거예요. 네. 진짜 네. 잠도 못 자겠네요. 네, 그거. 날아가면서 펼치면서 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게 발사하고 대략 40일 후에야 이제 첫 번째 사진이 올 예정입니다. 진짜 손모가지냐 13조 원이냐 이거 진짜 쪼이겠네요. 네. 그 혹시라도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잖아요. 네. 허블 우주망원경은 허블 다 아는 사람인데 네. 제임스 웹이 누구야? 네. 궁금하지 않나요? 네. 네, 안 궁금하겠지만 궁금해요. 네. 네. 누구냐면은 1960년대에 나사의 국장이었습니다. 네. 나사 국장이어서 아폴로 계획을 그 아폴로 프로젝트를 계획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이분이 특히 주목할 역할을 한 게 나사의 주 임무는 과학 연구다라고 기치를 내세운 사람이에요. 로켓을 쏘고 망원경을 만들고가 나사의 주 임무가 아니라 그거는 수단일 뿐이고 주 임무는 과학을 연구하는 게 나사의 주 임무다. 그러니까 라고 이런 해서 일에 몇 줄을 써도 된다 네. 이거야. 네. 그러니까 실제 그런 철학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사의 목표는 로켓을 만들거나 우주망원경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거는 수단일 뿐입니다. 네. 예, 목표는 과학 임무입니다. 그걸 세운 분이 제임스 웹이고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망원경에 붙인 이름이 제임스 웹 망원경입니다. 네. 뭐 행성에 착륙을 하거나 뭐 소행성 탐사하거나 하는 프로젝트들은 다른 나라들도 많은데 네. 이런 식의 대형 망원경 프로젝트들을 하는 데가 별로 없죠. 사실 별로 없죠. 네. 네, 네. 나사는 꾸준히 우주망원경, 즉 땅을 보지 않고 태양계 밖을 겨냥하는 우주망원경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네. 와, 진짜 긴장되겠다. 그러니까 그 사실 허블은 고치는 게 뭐 쉽진 하죠. 않지만 네네. 고치는 게 가능하기라도 무슨 해가지고. 고쳐서 가동하기 네. 시작했고 그죠? 네. 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이게 허블 망원경이잖아요. 네. 네. 이걸 가져온 이유가 허블은 고치는 게 되는데 네. 지금 문제가 허블이 고장이 났습니다. 아, 어. 그렇죠. 네, 현재 허블이 고장 상태예요. 그리고 못 고치잖아요. 지금 우주왕복선이 없어서.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디스커버리랑 허블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는 나사에. 네. 야, 이거 탑재도 되나요, 이거? 아, 네, 탑재 가능합니다. 네. 이게 지금 이게 실린다고요? 아, 네, 실려요. 네. 네네. 오. 접어서 들어가고 저 옆에 있는. 실제로 허블도 이렇게 접혀서 실려서 이 디스커버리호에 실려갔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저 패널을 떼고 들어가면 딱 맞게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어가지고 가서 네. 네, 실제로 왔다 갔다 했었었죠, 사람들이. 허블 우주망원경이 말씀하셨다시피 네. 거울이 잘못 만들어져가지고 수리를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러고 나서 총 5회를 수리를 했습니다. 총 5회 수리를 했고 뭐 수리도 하고 업그레이드도 하고 네. 제가 지난 그 라이브 때 말씀드렸듯이 네. 카메라도 교체하고 네. 네,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그 2003년에 사실 콜롬비아하고 사고가 나서 그 수리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허블을 중단한다라고 네. 발표가 됐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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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때 또 그 대중들 사이에서 허블 살리기 운동이 맞아요. 일어납니다. 그렇죠. 네. 네, 허블 살리기 티셔츠 같은 거 네, 만들어 네. 입고 그래서 다시 그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수리를 한 게 2009년도에 네. 맞아, 그 없던 미션 만들어가지고. 네, 없던 미션을 만들어서 네. 그때 엔데이버호가 가서 네, 맞습니다. 네, 수리를 합니다. 그래비티의 산드라 블록도 허블 고치라고 올라갔었는데. 맞아요. 그죠? 네, 네. 그 영화에서도 네. 허블 고치를 올라갔는데 사실은 2009년 이후로는 수리를 한 안 적이 없어요. 올라갔군요. 네. 그 비용이 더블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하나를 쏜 다음에 다음 걸 이제 준비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 사고 이후에는 한 대를 밑에서 준비시켜야 되더라고요. 혹시 사고 나면 구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2배가 되면서 네, 취소가 됩니다. 그때 2009년에 마지막 수리를 하러 갔을 때 그 자이로스코프가 6개 있는데 허블에 네. 그 중에 3개만 작동되던 중이었어요. 그 이제 하나만 더 고장나면 사실상 못 쓰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다 수리를 했기 때문에 2030년에서 40년까지는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지난 6월 13일에 컴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저런. 네. 껐다 키면 안 되나? 보통 그렇게 네, 많이 지금, 하는데. 끄면 되죠. 끄다 켜려고 부팅을 시도했는데 안 켜지고 있어요. 완전 망가졌네요, 그러면 네. 정말. 안 켜지고 있습니다. 이왕 올라가는 거 컴퓨터도 좀 넉넉하게 실어놓고 오시지. 그래서 그때 이제 아마 지금 현재로는 그 메모리 모듈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메인 컴퓨터는 이상 없고 네. 다른 기기들도 다 멀쩡하다라고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메모리 모듈하고 통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메모리 모듈이 아예 나갔거나. 네, 그래서 지금 리스타트가 일단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업 메모리 모듈이 있거든요. 그러겠죠. 백업을 네. 다 만들어. 백업 메모리 모듈로 전환을 시도했는데 그것도 실패했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백업 컴퓨터가 있습니다. 네. 네, 백업 컴퓨터가 1990년에 올라갔으니까 31년 만에 네. 켰어요. 백업 네. 컴퓨터를. 네. 네, 근데도 안 됩니다, 지금. 아이고. 네. 컴퓨터는 켜진 것 같은데 네. 그 메모리하고 통신이 여전히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네. 방법을 찾고 있는데 네. 컴퓨터가 안 되면 거의 목통이겠네요.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거의 목통이죠.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 무사히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가 지금 오지 않고 있는 네. 상태고. 네. 이거 너무 안타깝네요. 이게 다른 장비들 이런 거 이것도 어마어마할 텐데. 네. 이거 아마 제 생각에는 일론 머스크가 네. 허블 우주망원경 수리 프로젝트를 한번
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걸 수리할 수 있는 게 우주왕복선이 아니라 뭐 다른 유인 우주선이 없는 거예요? 이걸 수리하러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우주선으로는? 현재로서는 그렇죠. 예를 들어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가서 하면 안 돼요? 뭐 안 될 건 없죠. 돌아오는 방법만 찾으면. 돌아오는 방법 자. 그러니까 이게 막 무슨 예전에 무슨 제미니 뭐 이런 우주선도 사실 우주 비행사들 이렇게 우주복 입고 나가지고 우주 이용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아주 불가능한 건 또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진짜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 사장님께서 뭐 사람들을 데리고 우주 한번 올라갔다 내려온다 몇백억 받고 하는 것보다 우주선 좀 개발해가지고 내가 저거를 수리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성공시키면 정말 엄청난 그 명망을 떨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로켓 모양은 좀 이상하지만 이걸로 그러니까 지금도 아예 한번 경쟁해 보시기를. 국제우주정거장에 가서 돌아오거든요. 저도 이것도 충분히 궤도를 궤도를 따라 돌면서 수리하고 다시 타고 들어오는 거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좀 어렵겠지만은 어차피 뭐 화성도 가겠다고 하는 양반이. 근데 현재로서는 나사는 이제 계획이 없고 예산도 없고 예산을 다 썼어요. 제임스 웹.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형이 대학 간다는데 보내줘야지.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제임스 웹 그거 어차피 그것도 낙장 불입인데 그거 지금 실패하면 허블도 못 쓰고 지금 난감한 상황이 진짜 됩니다. 중압감 어마어마하겠네요. 광고한다고 그냥 생으로 차도 우주에 그냥 던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돈 쓰는 김에 좀 더 써가지고 이 잠들어 있는 허블 깨우고 오겠다라고 해가지고 성공하면 저는 계획 세울 거라는데 그렇게 세계적인 영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미지 반전도 좀 확 하고. 허블은 또 팬이 많아가지고. 이게 고장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거든요. 허블이. 그러니까 아직은 무슨 다른 대책 없고 완벽한 고장인지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어쨌든 지금 나사에서는 최대한 우회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고쳐질 수도 있습니다. 해킹 당해가지고 지금 그 허블 우주망원경 CPU가 지금 비트코인 채굴하고 있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말씀하셔서 말씀인데 머스크는 뭐 이미지 전환하려면 일단 암호화폐 문제부터 어떻게 좀 해결하셔야 될 것 같고 베조스 그분이 좀 약간 뒤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요걸로 도전하시면 일거에 이미지 반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블루 오리진 로켓으로는 못 갈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돈을 많이 써서 개발해야죠. 새로 개발해서 그거는 이제 똑바로 올라갔다 그냥 내려오는 거 종류여가지고. 그렇죠. 아직 멀었어요. 그쪽은 유인을 한 적이 없잖아요. 우주로 나간 적이 없으니까. 그러게요. 일론 머스크님이 이걸 고쳐가지고 이미지 세탁하시는 게 더 빠르겠네요. 아니 모르죠. 저는 베조스가 돈을 더 왕창 들여가지고 유인은 약간 안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로봇 같은 거를 정말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걸 태워가지고 보내겠다. 맞아, 꼭 사람이 해야 되나? 그리고 수리를 다 한 다음에 그냥 로봇을 버리겠다. 대기권에 태워서 없애고 수리만 한 다음에 로봇은 일회용으로 없애버리겠다라고 한 다음에. 지상에서 하면 시연하고 이런 식으로 수리하겠다라고 하면 시연하고 보내가지고 성공을 시키면 아니면 머스크에게 일거의 어떤 반격. 그죠, 반전이죠. 그렇죠. 아니면 그 R2D2처럼 그 허블 우주 망원경에 붙어 있는 상시 수리 로봇으로. R2D2처럼. 네. 디즈니하고 어떻게 협력해갖고 R2D2라고 해도 되겠네요. 디자인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인형 팔면 엄청나게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되게 이 굿즈적인 사고방식 부자가 될 것 같진 않은데. 네, 어쨌든 상황은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하군요. 안타깝게도 허블이 수명을 다할 수도 있다. 되게 안타까울 것 같은데 만약에 수명을 다하면 저는 또 무슨 굿즈를 어떻게 해가지고 망할까 고민을 하게 되네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많은 돈을 썼잖아요. 그렇다고 우주망원경을 또 안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사는. 그렇죠. 소형, 중형 우주망원경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거의 50% 가까운 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피어X라는 우주망원경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그 책임자를 섭외를 했거든요, 제가. 시간만 맞으면 이제 출연해서 멋지다. 이 나사 우주망원경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고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네, 네. 많이 예, 배우셔야 돼요. 과학 내용은 별로 할 거 없고요. 피칭을 어떻게 예, 해야 되는가. 예, 그런 얘기를 좀 그런 것도 해달라고. 재밌죠. 아, 네. 네. 듣기 힘든 이야기고요. 네네. 네. 그래 그 실제로 이제 나사랑 일을 하시고 계신 분이 국제협력으로 네. 예,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사실 그 제임스 웹 얘기하면서도 이 망원경이 뭐를 어떤 정확히 많은 얘기를 사실 하지 않았죠. 주로 이제 네네. 돈 쓴 얘기만 했는데 언젠가 이제 이 망원경이 올라갈 때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을 네, 거예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제임스 웹 망원경은 이제 허블 망원경은 주로 가시광선이 주 타겟이었는데 네. 제임스 웹 망원경은 적외선이 주 타겟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멀리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멀리 보면 가시광선의 빛들이 적색 편의가 돼서 네. 적외선으로 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대부분의 빛이 적외선에서 나옵니다. 음. 그래서 적외선이 주로 될 거고 네. 그리고 적외선은 또 먼지를 뚫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외계 행성의 생명 존재 가능성 이런 게 이제 볼 수 있는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연구가 될 거예요. 네, 계획대로 하면 연말에 조금 자세히 얘기를 네, 할 수 네.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고요. 제임스 웹 같은 경우에 그 거울을 만들 때 그 재질을 베릴리움을 가공해서 네. 만들었다라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네. 네. 베릴리움이 사실 구하기도 어렵고 가공도 좀 잘 안 돼요. 그거를 이용해서 거울을 만들었다라는 것도 저는 되게 좀 놀라웠거든요. 그것만 해도 굉장한 되게 대충 가공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엄청나게 네, 오차도 그렇죠. 없이 가공해야 되는데 저걸 어쩌려고 저런 거를 도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끝까지 수많은 난관에 많이 한꺼번에 도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오늘 네, 이야기를 네. 그리고 들어보니까. 그걸 순금으로 코팅을 했습니다. 거울을. 네. 아. 그 순금이 본체가 아니라 코팅 역할을 코팅 하는 거죠. 역할. 네, 코팅. 순금이 본체가 아니라 써본 네. 거죠. 돈이 많이 진짜 들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금은 뭐 그냥 껍데기 아니야? 약간 이런 거잖아요. F-35 전투기 하나가 한 1,000억 원 하는데 그러면은 거의 우리나라 공군 전체를 비행기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돈이잖아요. F-35 100대를 우주에다가 던지는 거죠. 네. 10조가 넘는 돈인데 네. 뭐 우리나라 국방비가 10조가 넘죠 연간? 그렇긴 한데 훨씬 넘죠. 훨씬 넘죠 훨씬.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긴 한데 네. 사실 이제 못 쓸 우리나라 돈은 아니다. 못 쓸 돈은 아닌 거죠. 네. 우리나라 국가 R&D 예산이 27조입니다. 1년에. 우리나라 뭐 토목 사업 같은 거 네. 대통령이 한번 마음 먹고 크게 하면 뭐 한 네. 10조치 정도 하니까. 그 얘기 그렇죠. 그 4대강이 20조가 넘었으니까 그거보다 반값도 안 돼요. 네. 되게 뭔가 못할 돈은 아니에요. 박사님 넓은 물에서 놀다 오시더니 되게 뭔가 약간 예전과 기계가 달라지신 듯한 느낌이 들고요. 아니 제가 예전에도 네. 그 크리오스티 갔을 때 아, 네네. 네, 저 뭐 이러시긴 하셨죠. 우리는 4대강 돈이면 얼마든지 하고도 남는다라고 뭐 얘기했습니다. 달력 만들 때 뭐 10,000원이면 비싸냐 9,000원으로 해야 되냐 아, 뭐 네. 이런, 진짜 그런 이런 거는 이야기 두 주로 시간씩 하는데. 얘기하는데. 네. 뭐 인민의 불벼락이 아니라 뭐 인민의 망원경을 쏘아주 갔어 이런 거 뭐 이렇게 네, 될 알겠습니다. 용 기자님이 네. 북한 사투리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제 맞춰야 될 때라는 뜻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